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손필상님이 라디오로만 듣다가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 봅니다. 라고 유튜브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진빠삐용님이 아침 커피랑 잘 어울리는 시선 집중. 오늘도 화이팅.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아침 커피랑 그렇죠. 잠이 확 깨죠. 뭐 뭔가 브라운 색깔에 그죠? 네. 브라운 색깔의 뭐요? 제가 브라운을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이비에 대해서 오늘 하나 더 알았네요. 네. 아놀드님, 비모닝입니다. 종배님 수염 깎는 날과 더마카님 얼굴 공개하는 그날까지 시선 집중은 계속됩니다. 쭉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오히려 길러야 되는 거구나. 그죠? 이러면 영원히 하겠어요, 시선 집중. 그럼 저도 수영 기르고 도포자락 입고 한번 다녀봐요. 그리고 제 얼굴이 공개되는 날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건 공개되는 그건 날까지 아무도 하면 시선 집중은 쭉 계속된다. 이 이러면 세상에 영원히 할 수 있다. 몰카란 말이 왜 생겼겠어요? 범죄입니다, 몰카. 네. 신고할 거예요. 네. 8431님, 충남 서산에서 울산 가는 길입니다. 7시면 자동으로 켜지는 미니로 시선 집중 들으면서 함께 갈게요. 오. 잠깐 휴게소에 들렀는데 운전 너무 힘듭니다. 더마카랑 종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뒷길일 텐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요. 8431님 벌써 힘드시다고 해주셨는데 잠이 좀 덜 깨신 거 아닌가? 졸음운전 안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문자로 이런 게 왔어요. 4936님이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부산에는 천둥과 벼락이 많이 쳤습니다. 꼭 제이비가 야단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좋죠. 아침 방송은 힘찬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잠도 깨고. 네네네. 자, 그 기세를 몰아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전해진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새벽에 속보가 2개가 들어왔는데요. 하나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식적으로 실패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는 10월에 3차 발사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의 원리는 똑같다. 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2번 연거푸 실패했다면서요.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성공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은 발사는 성공,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미완일 수 있는 게 발사는 성공을 했지만 뭐냐면 다시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어떤 이 기술이 보통 고난도가 아닌데 이게 완성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거였지. 발사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었는데. 근데 같은데 2번 연속 실패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 한번 좀 물음표를 찍어보도록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프리고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러니까 푸틴한테 대들어서 쿠데타라고 해야 될까요? 대들어서. 네, 쿠데타라고 그냥 하죠. 네.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어떤 시도를 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회군을 해버렸던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제트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 제트기에 바로 프리고진이 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친바그너 텔레그램 채널인 그레이존이 러시아군이 이 전용기를 격추를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죽여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관련 소식을 듣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뭐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놀랄 일 아니다라고 했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갑자기 모스크바로 향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톱 회군하면서 뭐 타협을 받다 그랬더니 라고 했지만 이 결말은 결코 이렇게 평화롭게 끝나지 않을 거다. 다들 예측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안 놔둔다. 왜? 옛날식으로 하면 대역죄인인데 그냥 안 놔둔다. 이런 전망을 다 했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속보 정리하고요. 오늘 주목할 본격적인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 1시인가요? 네. 방류 개시한다고 하는 시간까지 나온 거죠. 근데 일단 그 전에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 지지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또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논란을 증폭시켰는데 관련해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일본의 그 방류 계획에 대해서 일본이 스스로 책임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한국 정부가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 문제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관리가 되느냐 또 그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봐야 되지 굳이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논점을 좁혀서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찬성과 반대로 가는 게 문제의 논점을 좁히는 겁니까? 짧고 굵게 그냥 해석하겠는데요. 말장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연 1차장이 말한 과정이란 게 무슨 과정입니까? 방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류 과정을 잘 모니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그 주장의 전제는 뭡니까? 방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방류를 인정하니까 방류 과정을 잘 모니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방류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모니터를 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래요. 찬성 입장 밝힌 바 없고 지지 입장 밝힌 바 없는데 인정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성, 지지와 인정은 뭐가 다른 겁니까?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네, 오염수 관련해서 또 짚을 점이 있죠. 있지요. 더 지금 예상대로라면 30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오염수 예상하면, 방류가 네. 끝나는 게 모두 끝나기까지 30년이 걸려서 2051년까지 진행이 되고 2051년이면 다 끝난다라는 거였는데 더 늦춰질 것 같다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요? 자, 일본의 계획은 어떤 거였냐면 오염수를 순차적으로 방류하면 탱크가 이제 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빈 탱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자로에서 반출한 핵 연료 잔해, 뭐 데브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관한다라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초 2021년부터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이 핵 연료 잔해를 근데 반출 장치 개발이 늦어지면서 두 차례 연기가 됐고요. 내년 3월 이전에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반출량은 불과 몇 그램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거고 대량의 핵 연료 잔해를 반출할 방법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반출 기술이 좀 완벽하게 개발된 게 아니다. 그래서 기약이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게 있는데 여러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별도의 탱크에 옮겨서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처리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리는데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제3의 변수가 또 있다는 겁니다. 빗물과 지하수로 인한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막을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2051년까지 방류를 끝낸다는 계획이 보장될 수 있는 거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랑 같은 사고 등급이었던 체르노빌 사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40여 년 전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방사능 농도가 너무 높아서 작업이 어려워서 해체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소식도 다시 한번 또 상기가 되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지금 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다 그 제거가 안 되면 오염수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약이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늘어나는 그 시간만큼 그러면 뭐가 커집니까? 우리의 불안과 공포는 커집니다. 그 불안과 공포의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불안과 공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닥칠 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어민과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도 심리이지만 먹는 것도 심리거든요. 어떤 제품에서 어떤 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빛의 속도로 손절하는 장면을 우리는 숱하게 지켜봤는데 그러면 그 타격이 어민과 그 상인들한테 어떻게 갈지는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작년 대비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금액을 어민 지원에 쓰도록 정부에 요구한다. 요게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데 뭐 뒤에 어민 인터뷰가 있으니까 짧게만 말하겠는데요.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민 지원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상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함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네, 어제 우리 방송에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일단 소비 촉진을 좀 말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몇백억 더 추가 네. 그러니까 요청을 한다 이런 뉴스도 어제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는 심리잖아요. 그렇죠. 우려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걸 돈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네, 김재선 님이 우리 바다 죽이기 아닌가요? 좀 걱정됩니다라고 해주셨고 천년 진달래님은 아이들도 더 걱정됩니다라고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해산물 진짜 먹어도 괜찮나요? 이런 댓글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것만 봐도 이런 심리가 좀 읽히는 것 같은데 한편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국제법을 적용해서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 외교부가 항상 준비하고 있을 거다. 아니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길 경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냈는데 안전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전하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제소를 하고 이거면 둘째 문제고 걸러낼 수 있습니까? 바닷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요. 이게 제소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닷물에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 바닷물을 정수할 수 있는 뭐 장치가 개발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건데요? 유난히 님이 어업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빗물이 수증기로 이렇게 발생해서 비구름을 만들고 비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면 농산물은 다 안전한 건가요? 또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끝이 없죠. 네. 이 방송 들으면 또 정부 여당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교체를 했어요. 이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안보 대외 관계가 완성됐고 윤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경제다. 국정 중심은 경제다라고 해서 특히 기재부에서 경제를 오래 했던 분들을 모시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묻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제라고 했다는데 그 경제가 도대체 어떤 경제냐? 이걸 묻고 싶은데요. 어떤 경제냐뇨?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고위 관계자의 설명에도 나오는데 온통 기재부 출신들입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김병완 신임 기재부 1차관 모두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고요. 범위를 넓히면 한덕수 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김대기 대통령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지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기재부 출신입니다. 아, 진짜 많긴 많네요.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어떤 경제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건데요. 기재부 관료 출신들로 일색화돼 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 수립 단계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보완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팀워크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경제정책이 안정적일지는 몰라도 철학의 빈곤, 상상력의 빈곤, 공감의 빈곤은 불가피하다. 왜? 숫자를 중시하는 경제정책,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숫자를 중시하는 이면에서 서민의 눈물은 말라버린다. 이런 우려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루어졌던 조각 단계에서 이미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게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강화 현상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출신들 중용을 했더니 경제가 좋아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더 쓴다. 이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요. 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는 흔적을 못 찾겠어요. 저는. 수출이 좋아졌습니까? 내수가 좋아졌습니까? 물가가 잡혔습니까? 국민들의 월급이 올랐습니까? 도대체 뭐가 좋아진 겁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피님이 드디어 경제다? 이제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기재부 전성시대 이런 말들을 최근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거는 전성시대를 넘어서 점령시대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오는데 좋아지는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숙제는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하반기 수출 회복 그리고 상저하고 경기 반등 해야 되죠. 그리고 긴축재정 기조 가운데서도 경기 부양책도 고민해야 되죠. 야당의 재정 지출 확대 요구와 세수 부족 상황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의 전문성과 능력 보여줄지 한번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상당히 자주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권 카르텔 이전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모피아가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숙제 잘 풀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주택도시 보증공사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요. 4월 말 기준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 3,0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를 넘어요? 1인당 42억 원을 떼먹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악성 임대인 가운데 310명 가운데 상위 10명을 대신해서 변제해 준 돈만 5,03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1위 악성 임대인은 377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서 공사가 820억 원을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와, 대책은요? 이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의아함이 하나 생겼는데 뭡니까? 일단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는 풍선 효과거든요. 서울보증과 주택금융공사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용 보증기관을 바꾸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언론은 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짚을 점이 더 있는 게 이름을 공개한다는 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어들 때 참고하라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얘기거든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전한 풍선 효과라는 것도 동일 임대인의 나쁜 짓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니 실태가 저 정도라면 계획적인 임대 사기에 준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철퇴를 내려도 부족한 판인데 계속 돈 떼먹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그래서 그냥 임대인의 이름을 공개해서 이 사람 혹시 인가 임대인이면 핀가 조심하세요라고 정보 알려주는 걸로 족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네요. 혹시 제가 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정반대로 더 이상 임대 사업을 못하게 했다면 이름을 공개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악성 임대인으로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 공개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현님도 잡아서 처벌을 제대로 해야지 이름을 공개하면 뭐합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제비 말 듣고 보니 이거는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